시절 인연. 바람의 깃을 잡았다. 손에 힘주고 꼭 붙들었다. 품으로 파고든 바람 배시시 웃는다. 황홀하다. 누가 알았으랴 메마른 고목에 잎이 돋는다는 것을. 꽃이 피는 이유를 알았고 해맑은 모습이라는 뜻을 알았다. 씨앗 속에 나만 아는 비밀번호로 불꽃의 여운을 간직해 둔다. 사랑이다. 무더운 여름,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눅눅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댑니다. 잔뜩 내려앉은 하늘이 굵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던가 봅니다. 요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때가 되어 이어질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이어진다는 시절 인연. 저도 그런 인연을 믿게 됩니다. 일로 만나고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만나고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던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늘 허전하던 내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시절 인연 꽃입니다. 안성훈이 부릅니다. 엄마꽃.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해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못난 자식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 꽃.
지난 6월 24일 소금꽃 시문학회 제13집 동인지 출판식을 공주에서 가졌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집입니다. 시절 인연으로 만나고 이어져 온 소금꽃 시문학회입니다. 반갑게 만나 안부를 묻고 이어지는 행복한 담소와 시를 향한 이야기들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내 삶이 외롭고 기댈 곳 없던 때 내 곁에서 늘 안부를 묻고 다독여주던 시어들이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주었네요. 그 13집에 실렸던 제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붉은 연불. 불금이 다 할 때까지 말없는 약속을 하고 또 했다. 혼자 하는 약속, 뜨거운 열정을 가득 담고 법당 안을 드나드는 바람이 나보다 먼저 경전을 읽었을 것이다. 깨달음 얻은 시간 붉은 연불은 일주문에 기대어 하늘을 본다. 가슴에 담긴 진심,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의 잔치, 질끈 감은 눈, 주름 잡힌 얼굴에 감각이 살아나고 그 사이 다시 피어난 의식은 늘 마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저는 조용하게 절 찾는 것을 즐겨합니다. 생각이 정체되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차오르면 홀로 산사를 찾곤 했습니다. 요사체 툇마루에 걸터앉아 뉘엿뉘엿 지는 햇살이 법당 안을 기웃거리면 거기서 흐려졌던 내 영혼은 따뜻한 위로를 받곤 했지요. 나보다 먼저 법당 안을 드나들었을 바람이 깨달음을 얻고 뒷곁 대밭으로 사라지고 나면 그제사 엉덩이를 털고 일어납니다. 주말이면 늘 산을 찾습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산이면 어김없이 등산 가방을 챙깁니다. 그렇게 오르고 내린 산이 벌써 150개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중간에 한동안 산행을 쉬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법 많이 다녔다 자부합니다. 산이 왜 좋으냐고 물으면 오르고 나면 내려와야 할 것을 왜 그리 땀을 흘리며 오르느냐고 한다면 내려와야 하니 오른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긴 산행에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내려오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죽을 듯 살 듯 껴안고 살아온 흔적들을 가볍게 내려놓는 일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지요. 최수호가 부릅니다. 조선의 남자. 조선의 남자여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 쪽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지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바쁘게 뛰어다니고 허기진 배 김밥으로 배를 채운다. 푸른 하늘 쳐다보며 한숨 내뱉고 다시 한번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역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꽃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로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지구이고 우주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46억 년 된 지구에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속 어딘가에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생명이 탄생하여 들숨과 날숨을 교환하며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무가 뱉은 산소를 내가 마시고 나의 폐에서 나간 탄소는 세상을 돌고 돕니다. 천체나 인체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신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하지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신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생화학 전공의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고 세포 분열을 거쳐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시던 그 순수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손을 떠난다라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두뇌와 손끝에서 탄생한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고 배신하는 부메랑으로 변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연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숲에 사는 나무와 풀,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어 사는 수많은 곤충과 새와 동물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새끼를 낳아 기를지 방황하고 있지요.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뒤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참인가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만용에서 벗어날 때, 인간과 자연의 진정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인간은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도시의 어느 곳에서건 참새가 떼를 지어 전깃줄에 앉아 있었고 팔랑거리는 나비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의 친구였습니다. 그토록 많던 참새와 나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 세기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생물이 사라지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드러내면 그 아래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재가 이제 귀하디 귀한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흔하게 만나던 생물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에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벌은 대부분의 식물이 결혼하고 자손을 퍼뜨리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벌이 사라지면 식물의 대가 이어지지를 않을 테고 식물이 사라지면 동물은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 한 존재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요. 모든 생명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돌리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뇌에 의해 몸의 여러 시스템이 움직이듯 생태계는 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먹을 양식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벌 상당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생물의 절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노래 하나 들으며 어수선한 마음 달래봅니다. 진성 안동역에서 박서진 진아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일전에 노예 애벌레를 아는 지인에게서 몇 마리 분양받아 기른 적이 있습니다. 노예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비 내리는 소리도 들릴 만큼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경험은 지금 돌아보아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이 노예가 몸집이 커가니 먹는 양이 점점 엄청나 금세 잎이 바닥이 나곤 했지요. 뽕나무가 있다는 서울 어느 장소를 알아내어 뽕잎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잎을 깨끗이 닦고 물기를 말린 뒤에 노예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 들여다보니 몇 마리의 애벌레가 진액을 흘리며 몸을 뒤틀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잎이 살충제로 오염되었으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먹이를 줬다는 자책감으로 나도 괴로웠습니다. 이상이 생긴 녀석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바라보자니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지요. 하루가 지나자 다행히 이 녀석들이 진액을 멈추고 고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크지 못해서 고치의 크기가 정상적인 것들의 3분의 2 정도로 작긴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여 자손을 번식시키려 끝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니 괜히 경외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하찮다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누에의 괴로워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살충제를 소량씩 흡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충제로 키우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몸, 그리고 살충제로 인해 죽고 파괴되어가는 수많은 작은 생명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제초제와 살충제로 어떤 종류의 식물이나 동물이 사라진다면 그를 먹이로 하는 천적의 존폐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나비 한 종, 풀 한 종이 사라진다고 지구 생태계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안심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거대한 관계의 네트워크 어느 부분에 큰 구멍이 나게 되고 작은 파동은 결코 소멸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파동으로 이어져 더 큰 파동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은 설마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도 이 파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과학교실을 따라다니며 들풀과 나무, 물속의 생명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애벌레나 물속 생물들을 귀엽다고 만지려고 하자 선생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정말 몸이 작아요. 잘못 누르면 아픈 게 아니라 죽겠지요? 이 아이 전체 몸이 여러분과 비교하면 몇 배나 될까요? 50배? 100배? 이 친구에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거인이에요. 그 거인은 손도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이 신기하다고 이 친구들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이 지닌 온도라면 이 친구는 화상을 입을지도 몰라요. 정말 보고 싶을 땐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나뭇잎 위에 이 친구를 살짝 얹힌 뒤에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환경교육을 하면서 어류 채취도 하고 곤충도 만지고 많이 아이들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 중에서 여기에 있는 말, 이런 말을 저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곤충을 바라보는 눈, 식물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그것들을 만지고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박지현,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 내니만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본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달이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인 척해 날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 내니만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인 척해 날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켜고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입맛 금사 빨아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깜빡이를 켜고세요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우리 공주님 왔다가도 가버리는 사랑이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오늘은 오빠랑 달려 나뭇잎이 물속에 떨어지면 물속 엽새우가 잎맥만 남기고 갉아서 분해를 시켜 잎을 망사처럼 만듭니다. 선생님은 엽새우를 관찰하자며 손을 미리 물에 담그고 있다가 물속 잎을 꺼내서 손 위에 올려놓고 엽새우와 몇몇 수생곤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속에 손을 넣어보라 하고는 그 온도를 직접 느껴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진지해졌습니다. 숲속에 사는 나무도 작은 물속 생물도 모두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로 수십 번 강조하는 것보다 그 생명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선생님의 사소한 동작들이 아이들에게 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아이와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새롭게 했고 그렇게 숲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생명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전수하려는 선생님의 열정에 감명받은 이날의 반성과 배움이 그 이후 생명을 대하는 나의 시각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렇듯 생물을 대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실천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고 더 세심한 마음으로 자연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4번의 빙하기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음에도 지구는 적응하고 그에 맞게 변화해 왔지요. 살아남은 생명들도 환경에 맞추어 대처하였고 새로운 종이 출현해 빈자리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잡초라 불리는 풀이 생명력이 긴 이유는 다음 세대로의 빠른 정보 전달력 때문이겠지요. 풀과 나무의 차이는 나이테와 겨울눈의 유무입니다. 나무에만 있는 나이테는 식물이 매년 몸집을 키운다는 증거이고 겨울눈은 다음 해를 미리 준비하는 뜻입니다. 풀은 생애 주기가 1년 내지 2, 3년에 불과하기에 부피를 키울 이유도 다음 해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풀은 생애 주기가 짧기에 변화된 정보를 나무나 동물보다 신속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1년생 풀들은 유전자 정보를 매년 다음 세대에 전달하죠. 수명이 길고 조직이 보다 복잡한 동식물은 이런 면에서 불리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지구도 서서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지구가 더워지며
꽃이 피는 시기가 질서를 잇고 곤충은 먹이를 찾지 못하고 그 곤충의 천적이 방황을 합니다. 봄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꽃이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만개하여 풍성한 꽃 잔치를 즐기게 되었으나 차례차례 순서대로 꽃을 기다리는 설렘은 사라졌지요. 그리고 어떤 생명은 존폐의 기록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탁이 부릅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부름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인간과 여타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명을 이루고 그것을 향유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문명을 포기하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죠. 자연과 문명 사이에 중간적 공간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이냐 문명이냐를 양자택일할 수 없기에 두 가지를 공유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의무는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는 지구의 자연에 대해 그리고 사라지고 상처받는 다른 생명체에 대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들풀에 대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잎이나 줄기를 따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물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식물을 꺾느냐며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을 연구할 때에도 개체수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식물을 채집해야 합니다. 해부학이 없었더라면
의학이 이토록 발전할 수 없었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약의 효능을 입증하여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되 그 동물의 명복을 빌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생물의 견본을 취하되 합당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 하나 들려드립니다. 축하 공연. 어둠이 내린 호수, 불빛이 춤추고 노래가 허공을 휘젓는다. 축하 공연 중이다. 딱 1년 전 그날, 까칠한 대지에 온기 돌고 말라버린 샘물 다시 솟던 날, 뜨거운 마음으로 꽃씨 하나 심었다. 말하지 않더라도, 들리지는 않더라도 바라만 봐도 안다. 이미 단단한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덧 여러분과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제 말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문희옥의 평행선, 장윤정의 초원을 들려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